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되게 여러가지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선언까지도 사실 뭔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았는데, 그 트루도 총리의 부인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좀 뭔가 분위기가 반전된 느낌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코로나랑 관련된 영상을 찍을 생각이기는 했어요. 코워커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언제 가냐? 한국 너 가면 안 된다. 한국 가면 막 죽을 거다.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걱정하고, 한국이 무슨 엄청난 문제의 나라인 양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국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는 거는 신천지라는 컬트 종교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은 이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국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다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우리나라는 빨리 많이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막 가면 죽는다라고 할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조심하고 있고 그렇게 걱정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영상의 방향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하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했었거든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조사를 좀 잘 해가지고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취지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한 10일에서 2주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지금은 캐나다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제가 느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을 격려하거나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나 또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캐나다가 입국 제한 조치를 걸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캐나다에 지금 꼭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덜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입국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우리나라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입국 제한 조치를 건 국가 목록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캐나다는 없습니다. 한국 기준 시각으로 3월 15일에 올라온 수정된 목록이었고요. 캐나다는 없고요. 제 생각에 캐나다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걸었던 이탈리아가 완전히 뚫렸잖아요.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지 내려온 바에 의하면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 이란, 이탈리아인가?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귀국한 사람들은 2주간 좀 자가격리를 집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길 바란다라는 식의 권고 정도 내려온 거지, 한국에서 입국하는 것 자체가 막아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직항은 조금 달라요. 에어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직항은 5월 31일까지 중단되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는 아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따로 명시된 게 없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인천에서 밴쿠버행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주 4회로 운항을 줄였고요. 화, 목, 토 일반 운항을 합니다. 인천이랑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구간은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주 2회, 수요일이랑 토요일만 운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아예 운항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입국을 했기 때문에 비자가 6월 6일까지예요. 그래서 관광비자를 연장을 해서 더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 관광비자를 살리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워킹홀리데이 카페에서 다른 분들 반응을 보면 뭐 4월 중순이나 아니면 3월 말에 입국을 하려고 하시다가 좀 당겨서 입국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일정을 변경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감축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은행 변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 같았고요. 이것들은 본인이 구매한 항공권의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 항공사에 문의하시거나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 아직까지 인제 비자가 나와서 1년의 그런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보고 입국하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입국을 해야 한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입국했다가 오히려 나가서 이게 좀 잠잠해지면 들어오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네, 여러 가지 반응이 나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항공편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캐나다 현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3월 14일 오후 5시 50분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밴쿠버가 있는 BC,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같은 경우에는 73명,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에는 101명이 확진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체는 244명이 지금 확진자예요. 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온타리오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좀 불안했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했는데 한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마스크를 사서 보내줘야 하나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좀 더디게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샌가 3월 초 그때 확인했을 때 22명인가 막 이래가지고 언제 앞자리 수가 바뀌었지? 언제 이렇게 22명이 됐지? 막 그랬거든요. 아니 뭐 언제 이렇게 늘었어? 했는데 200명을 넘었잖아요. 갑자기 쑥쑥쑥 증가를 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걱정을 했던 게 3월 초에 제가 검색을 했을 때 BC에서 지역 감염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추가, 그때 22명 그때 추가 확진자가 해외여행 갔던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역 감염이다 라는 얘기가 떠서 유학생 커뮤니티나 이런 데에서 엄청 불안했거든요. 지역 감염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 캐나다나 토론토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커질 거다 했는데도 다들 너무 평화로운 거지. 그래서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불안해하나? 했는데 네, 244명 확진. 수치적으로는 이래요. 실생활은 어떠냐면요. 길거리에서는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금요일에 오전에 카페 알바할 때 아이패드 이렇게 대충 무슨 내용을 말할지 쓰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스크 쓰는 사람은 길거리에 1명이나 2명 보일까 말까 한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쓰고 제가 일을 끝나고 한 수다 떨고 놀다가 한 4시 반에서 5시쯤에 집에 걸어가는데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길에서 1명 볼까 말까? 1~2명 볼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늘. 그리고 못 본 날이 훨씬 많고요. 1명 보면 마스크 했네? 이렇게 눈에 띌 정도였는데 그날따라 마스크 한 사람이 한 10명, 15명? 그래서 많게는 20명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쓰네? 근데 정말 다 아시아인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외모를 봤을 때 동아시아의 외모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캐나다인들은 생각보다 안 쓰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데 웃긴 거는 드럭스토어에 마스크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Where can I find facial masks? You can't. Oh, you don't No, know that? no. No. No, we've been out for weeks. Uh, Ever since first news broke, we've been having a lot of difficulty. Every once in a while we get a few, but Yeah. it runs out in 30 minutes and... okay, no, you don't know when it comes back. Okay. Sorry. Just you mean just you don't have just like a thin surgical mask too? None. None. Okay. Not N95 at the surgical. No hand sanitizer, alcohol, thermometers. Okay. Thank you. Everything's gone. Thank you. 약사가 그러죠. 마스크도 없고 손 소독제도 없고 알코올도 없고 다 없다고. 마스크가 들어와 30분에 다 팔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다 어디 갔을까? 이게 요즘 저의 그런 궁금증입니다. 마스크, 만톤 마스크. 근데 만톤 마스크는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끼더라고요. 마스크를 찾으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막 해봤더니 1월에 이제 1월 말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중국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또는 여기서 조금 준비를 해놨더라. 그래서 지금 마스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때부터 품절인 데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마스크 막 저 1월 말에 사서 한국에 보내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마스크는 이미 없었던 거죠. 여기에는. 그것도 모르고. 무튼 여기서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아마존 이런 데서 가격이 엄청 많이 뛰었고요. 제가 오늘 H마트에 갔는데 마스크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반 덴탈 마스크 있죠? 일반 그냥 얇은 90% 마스크요. 그거 얼마냐고 했더니 50매 든 게 89.5센트? 5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90달러?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캐셔분이 그 94, 그 KF94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공적 마스크가 한 장에 1,500원이죠. 여기서는 덴탈 마스크가 한 장에 1,000원입니다. 그냥 부직포 마스크가. 그래서 마스크를 못 샀어요. 월마트에서는 마스크가 텍스 포함하지 않고 50장에 한 50불에서 55불, 60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2주 정도 택배가 걸린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라도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요. 저는 맨 처음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문화인가 했어요. 문화 차이로 마스크를 쓰는 걸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아파도 이제 꾸역꾸역 출근을 하거나 병원 가서 약 사먹고 출근하고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프면 전해서 나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그럼 매니저도 오케이 끝 이렇게 끝이에요. 뭔가 더 이상 뭔가 진단서를 내라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번 아파도 실제로 내봤는데 전혀 뭔가 빡세지 않아요. 그게 좀 법적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는 그걸 실제로 거짓말로 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프면은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쉰다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서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는 게 예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파서 마스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총 지배인? 이렇게 총 매니저? 엄청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코로나는 스킨 투 스킨, 피부로 감염, 접촉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는 의미가 없다. 그냥 손 잘 씻고 악수하지 말고 뭐 이러면 된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서 받은 메일을 보면 마스크 쓰지 마. 너네 증상 있는 거 아니야 마스크 쓰지 마. 마스크는 도움 안 돼. 마스크 의미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아까 전에 자료 검색하다가 이 미국에서 지금 유럽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거를 막으면서 갑자기 미국인들이 대거 뭐 여행이든 뭐 출장이든 유럽으로 갔던 미국인들이 대거 지금 입국을 시도하면서 공항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 한 명, 두 명? 손에 꼽을 정도고 바글바글 다 붙어있는데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붙어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복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비록 증상이 없더라도 이게 증상이 정말 경증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그냥 오늘 몸 좀 피곤하네. 조금 열 있나? 이런 상황이고 내가 코로나라는 걸 스스로 의심하기 전에 나는 이미 감염이 됐을 수 있고 이걸 내가 퍼뜨리는 보균자가일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침을 하지 않아도 말하다가 침이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요. 여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좀 답답하고 사실 처음에 저도 이제 1월 말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서 지금 3월 중순이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됐잖아요. 이 동안에 사실 마스크를 쓸까 말까도 했지만 안 쓴 이유가 정말 너무나 안 쓰고 너무 평화롭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병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인종차별을 당하더라도 마스크를 써서 나를 보호하고 혹시라도 내가 보균자가 될 수도 있으니 남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트루도 총리의 부인이 확진이 뜨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는 게 이런 심리들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아직까지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명 중에 이제 한 4명쯤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1명이 될까 말까였는데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진짜. 하루에 한 명 보니까 1명 볼까 말까니까.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있고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마트를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물건이 없더라고요. 물건이 없어요. 휴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통조림에 들어있는 스튜? 이런 브로스?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우린 국물들? 그런 우려낸 국물들이 있어요. 치킨 브로스? 그런 국물들, 토마토, 이런 캔 음식들이 전멸인 거예요. 파스타 없고요. 겉면들 보관 오래되잖아요. 파스타도 없고요. 쌀도 하나도 없고요. 진짜로 냉동 피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털렸고 어제 갔을 땐 달걀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엄청 비싼 달걀 조금 남아있고 달걀 없고 사람들이 엄청 휴지도 다들 카트에 휴지 다 하나씩 갖고 있고 물 엄청 많이 나가서 물도 없고 막 털더라고. 이게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참 그걸 보니까 나도 못 살까봐 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데 못 사게 될까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학생분들 얘기를 하면 학생분들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학교가 되게 많이 지금 휴교를 한 상황입니다. UT, University of Toronto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면대면, 그러니까 교실에 모이거나 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대학교 수업 또는 대학원 그런 연구나 수업, 리서치 이런 것들 모두 다 금지.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요. 일단은 교실에서 모여서 이제 접촉이 있는 식의 수업은 없어질 거예요. 금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케이드라고 저 일하는 거 근처에 있는 학교 있거든요. 예술학교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AGO, 아트 갤러리 오브 온타리오, 여기 온타리오 아트 미술관 여기도 문 닫았습니다. 4월 5일까지 문을 안 연다고 해요. 대박이죠. 그리고 워홀러 분들한테는 좀 더 영향이 갈 소식인데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일하는 카페는 사실 겨울부터 조금 계속 좀 저조하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프트가 주 3회 나가던 거 주 1회로 바뀌고 그 1회도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이래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시프트가 적었는데 다음 주에는 아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들 시프트가 다 잘렸어요. 사장님이 하신대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그런 수준입니다. 겨우 하나 있는 시프트도 지금 이번 달에 원래라면은 주 3회 나가니까 3회를 주 4주간 나가니까 12번 할 시프트가 주 1회 해가지고 한 달 4번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달에 한 900불 정도 벌었던 게 400불도 안 되게 줄었어요. 300 몇 불?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 달 한 달 동안 한 번 나간 거예요.
지금 다음 주까지도 한 번 나간 거죠. 다다음 주 어떻게 될지 다다음 주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카페에서 한 100불도 못 받는 거예요. 알바 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 충격인 거는 저희 레스토랑은 지금 원래 스케줄을 관리하던 매니저가 그만둬가지고 다른 매니저가 이제 스케줄을 처음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좀 여유 있게 넣어놨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넣어놓고 그때그때 너무 손님이 적거나 하면은 시프트를 자르는 식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금요일에 저희 그날 일하는 SA 그 서비스 어시스턴트 전부 연락이 가서 혹시라도 오늘 쉬고 싶은 사람은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 랜덤으로 한 명 뽑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요 이래서 제가 나 오늘 카페에서도 일하고 하니까 나 오늘 안 할래 해가지고 저가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토요일에 또 제 시프트가 잘렸어요. 그게 조금 드문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매니저 입장에서도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고 돈 벌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연속으로 시프트를 자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널 잘랐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의 시프트를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틀 연속 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어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왜냐면 아니 아침 8시부터 알바를 하는데 피곤하니까 나 좀 몸이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생리통이 있어가지고 나 몸이 좀 안 좋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닌데 나 분명히 생리통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뭐지 오해했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래도 이미 일단 잘렸고 그래 뭐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뭐라 한 거 사실 못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자기 오늘 이미디어트하게 클로즈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는다고? 그래서 오늘 문 닫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문 닫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프트가 다 취소됐어요.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월요일에 뭐 설명을 좀 더 해주겠다라고 하고 단체로 저희 HR팀에서 메일이 왔어요. 전체를 닫았고 저희가 1층부터 3층까지 건물을 다 쓰는데 건물을 닫았고 전체 방역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일하는 쿡이 제 친구여가지고 연락해서 문 닫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랬더니 지금 문을 다 자기들 오늘 갑자기 문 닫는다 그래가지고 음식 옮기고 막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막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로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일을 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그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일도 지금 조금 이렇게 시프트가 잘리는 상황이어서 친구 말로는 친구도 저 룸메도 그 시프트가 줄어가지고 다른 투잡을 알아본다 그랬고 저 다른 친구도 시프트가 좀 줄어서 요즘에 다른 일을 알아본다 그랬는데 뭐 인디드나 이런 데 올렸던 사람들도 글을 다 내린대요, 공고를. 하이어링 한 대 놓고 지금 코로나 이렇게 터지면서 하이어링을 다 철수하는? 왜냐면 있는 사람도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다 철수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는 분명히 일을 하는 사람이 부족할 때고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뽑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걸 장담을 못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주 자가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을 구해야 하는데 일을 바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다면 제가 한 달 걸려서 일을 정말 그 생고생해서 구했잖아요. 그때 막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구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걸릴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학원들도 닫는다는 말이 많고요. 실제로 닫았다는 어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어학연수로 오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이 너무.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6월 6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팁은 한 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그 팁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그날 바로 은행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레스토랑이 수요일까지 닫는다고 했지만 다시 오픈을 못하게 되거나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너무 없으면 여기서 보내는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거기다 저는 집세가 월에 900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달러만 못 온다고 해도 1,000달러 쓱 집세를 내고 어떻게 좀 줄여가지고 남긴다 하겠지만 2,000달러가 벌레일까 싶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주에 팁만 일주일에 많이 받았고 팀비랑 이것도 사실 한번 컨텐츠 찍으려고 했어요. 서버는 돈을 얼마나 벌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돈을 되게 많이 받아서 역대급 많이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이 시즌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대박이다. 이제 나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랬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계속 되긴 했거든요. 원래 겨울이 1월이랑 2월이 소비가 확 얼어붙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막 연말에 때려붙는 스타일이라 그때가 지나고 나면 날도 춥고 밖으로 잘 안 나가고 돈도 좀 적게 쓰고 이렇게 좀 많이 얼어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날이 풀리면서 다시 외식도 많이 하고 바깥에도 많이 나가고 이제 돈을 잘 쓴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 3월이나 4월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겠지. 6월 이럴 때 피크고 7월이나 8월은 오히려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간대요. 그래서 휴가를 가서 오히려 손님이 없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4, 5, 6에 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들쑥날쑥 하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부터 좀 손님이 적어지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틀 연속 컷하고 가게가 아예 문을 닫을 정도로 이거는 문 닫는 손님이 없어서 닫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될 정도로 좀 여러 가지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국민들이 대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일단 마스크를 너무 안 쓰고 마스크가 정말 소용이 없다고 믿더라고요. 안 쓰고 손 잘 씻겠다고 하는데 저 손 잘 씻는 건 기본이고 바깥에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뭐 알코올 들어간 그런 뭐 세니타이저 이런 거 다 떨어져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없고 도대체 누가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라 그리고 캐나다가 헬스케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없고 워홀 신분이고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자체가 걸리는 건 무섭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면 그 병이 막 진짜 죽을 병이나 불치병은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확진자보다 완치자 숫자가 더 높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건강한 사람이라면 크게 앓지 않고 낫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 없는 거예요. 돈을 일단은 뭐 나중에 한국 가서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여기서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도 이 보험이 다 커버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워킹홀리데이 외국 장기 체류 보험이 그래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현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제 주변의 워홀러들과 학생들과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은 코로나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여기서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무섭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확산이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인종차별을 받는 한이 있어도 마스크를 써야겠다. 근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의 패닉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네, 그렇게 6월 중순까지는 막 돈도 다 받고 밴쿠버 한 달 여행하기, 한 달 살기 이런 거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 아닌 것 같고 오로라 보려고 생일 때 오로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를 보러 가려고 했어요. 3월 말에.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노홀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 말로는 여행 갔다 오면은 자가격리 해야 될 수도 있대요. 캐나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옐로나이프 있는 거기서는 확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공항을 가는 게 무서워요. 캘거리 공항을 가야 되는데 캘거리도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어린 애기도 확진이 걸렸다고 그러고 거기도 막 사재기 벌써 시작돼가지고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오히려 점점 잡혀가는 느낌이고 시작부터 신천지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정부에서 처음부터 되게 차근차근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들을 보면 제대로 된 언론도 있지만 가짜뉴스를 많이 풀어서 되게 정부가 더럽게 일 못하는 것처럼 외국은 정말 잘하는데 한국 정부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기 현지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과 실제로 대화를 했을 때도 막 처음에 자기들 아니, 뭐 괜찮아, 뭐 한국이 위험해 이러다가 제가 야, 한국은 동선 다 공개하고 나라에서 마스크 같은 것도 사재기 못하게 다 공급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키트도 엄청 많아. 우리나라 하루에 키트 몇 명 검사하는 줄 아냐? 우리 하루만이면 바로 결과 나와 이러는데 캐나다는 근처 미국이랑 캐나다 자기들이 봤을 때 키트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자가격리 그냥 말이 자가격리지 뭔가 강제적으로 되는 것도 일도 없고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빡세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들이 봐도 오답인 거죠. 이 의료 시스템이 한국이 정말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은 정말 선진국이다. 한국만큼 선진국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 되게 구린 것처럼 냄비 근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다 그런 식민사관의 영향인 것 같고 물론 막 확진 받아놓고서 마스크 사러 나왔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확진 그거 검사 받는데 침 뱉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뭐 외국 갔다가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 또는 확진돼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주변에서 그런 도움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막 음식 걸어놓고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기부하고 막 이런 걸 봤을 때 한국만큼 정 넘치고 말 잘 듣고 또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해준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든 유토피아는 없지만 어릴 때 정말 한국 살면서 지금도 매우 어립니다만 어릴 때 한국 살면서 나 외국 나가 살 거야. 외국이 최고지. 해줘선 이랬는데 한국 정말 좋은 나라고 정말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도 룸메랑 얘기하면서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야 뭐 이런 얘기하고 저한테 한국 언제 가느냐 너 가면 안 된다 했던 코워커들이 너 한국 바로 갈 거야? 이러길래 나 한국 바로 갈 거야.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 나 여행한다 그랬잖아. 나 여행 안 하고 한국 바로 가려고. 밴쿠버 한 달 살기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바로 갈 거야. 그랬더니 걔네도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매우 되게 안전한 나라고요. 확진자 수가 높아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확진이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이 되게 좀 큰 곳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팀도 따로 있고 이렇게 관리해준 팀이 있어서 막 거기다 연락을 하면 아마 거기서 병원을 연락해주거나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상황이 막 여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정말 6월까지 열심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만들어서 왜냐면 지금 외국살이 브이로그를 하지만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살이 브이로그로 바뀌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모아서 한국에 가야지 이랬는데 한국에 그냥 가게 생겼습니다. 뭐 다른 주에 사시거나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 뭔가 정보를 공유하실 게 있거나 알려주실 게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 외에 뭐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검색을 하든 주변에 물어보든 해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힘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떡해 막 하다가도 그래 이렇게 쉬프트가 많아졌으니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또 막 갑자기 어떡해 막 이러고 여행 진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 살면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갈 수가 있을까요? 그 가깝다는 퀘벡과 몬트리올도 못 가고 나이아가라도 못 보고 기욱한 사람 그거 저다. 나이아가라는 보고 싶었는데 나이아가라도 보고 올까? 마스크 쓰고 고민이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한국 계신 분들 너무 부러워요. 마스크 살 수 있잖아요. 나도 마스크 사고 싶다, 진짜. 그리고 외국 계신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한국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택배 받으시려는 분들이 있던데 법이 개정이 돼서요. 마스크를 외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 들어간 것도 안 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한국 내에서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물론 우리도 국민이긴 합니다만 이거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수출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뭐 KF94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외국으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한테 말해서 면 마스크를 받아서 한 여러 개 받아서 그거를 빨아서 그냥 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들 안녕. 영상이 괜찮았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진짜 안녕.